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오늘 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1시간입니다.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오늘장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한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까지 짧고 굵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상황입니다. 2363포인트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때 2360선 아래까지도 빠졌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오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루인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351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2370포인트 회복한 게 23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시간대에서 하락이 일어나서 2363포인트대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꽤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419억 원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2771억 원 대량 매수에 또 들어간 상황이고요. 기관도 523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43.43포인트 2%가 넘는 낙폭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시작한 지 딱 30분 됐는데 30분 사이에 앞자리가 또 바뀌었네요. 1.8% 낙폭이었는데 2.15% 낙폭까지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저점 838포인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843. 저점 대비해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오늘 답답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좀 좋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어제의 상승폭의 일부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매매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2,75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각각 706억 원, 2,11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91원까지 올라갑니다. 1,060원대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 들어서 급등이 나왔고요. 1,090원대까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나옵니다. 닭고기 관련주 강원랜드, 동성제약, 알파홀딩스. 셀트리온부터 먼저 짚어보면 셀트리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래소의 이전 상장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데뷔 첫날인데요. 화려한 데뷔전입니다. 미국 증시 쇼크로 우리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셀트리온만이 지금 6%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29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25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하락폭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고요.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현대차를 밀어내고 지금 3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닭고기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마니콘 6% 상승, 하림은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꺾였고 하림은 하락 반전한 건데요. AI 여파로 지금 닭고기 수출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의 닭고기 수출이 이제 괜찮다라는 부분이 판정이 나면서 닭고기 관련주들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이익 증대 측면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지금 하락폭이 꺾였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강원랜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혜주로 사실 많이 이 방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4.46% 빠졌고요.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업시간 줄인다라는 얘기부터 악재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검찰 수사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채용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채용비리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493명이 부정채용이다. 한마디로 신입사원 가운데 거의 전부가 부정채용이다라는 얘기가 발견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현 제1야당의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또 압박들이 있었다. 이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국민의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랜드 계속해서 악재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제약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장중에 23,6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4%대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급등, 이상급등 현상으로 단기과열 완화 장치가 있었는데요. 해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제약 오늘 다시금 아웃퍼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지금 조금씩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도 4배 이상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체크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 알파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점상한가라고 하죠.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갔는데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신라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인 GCC 백신과 신라젠의 패사백이 상당히 닮았다. 제2의 신라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이틀 연속 부각이 되면서 투심이 이쪽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6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인기 검색 6위는 CJ제일제당, 증권주, S마크, YD온라인, 3일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52주 신저가입니다. 32만 2,500원대까지 지금 곤두박질 쳤고요. 주가가 4.87%나 빠져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계속해서 주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실적 부진이 유효하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하락했고요. 대한통운 제외 기준으로는 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 한 8% 이상 내려잡는 증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그간 잘 달렸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장에 머무르면서 증시가 잘 달렸습니다. 증권주도 덩달아 상승을 했는데 어제 오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유는 증시 급락이 당연한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전체적으로 1%에서 4%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마크입니다. S마크 최대 주주 변경 소식입니다. 급등 일어났고요. 오늘 장중 상한가 갔다가 현재 상한가 살짝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11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키 위해 보스턴 성장지원 5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라고 공시가 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YD온라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알려진 YD온라인. 자본 잠식률이 78%에 달하고요. 관리 종목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1분기 유상증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냉담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일제약입니다.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3.55% 상승입니다. 일단은 업계에서 최근 경영권 승계를 받은 허승범 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허 사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실전 투자 17년의 내공, 바닥 탈출 가치주 포착 최명성. 오늘 채널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목 상담들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최명성 소장님의 관심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그 바닥에서 상승하는 좀 좋은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스마트 글로벌입니다. 2000년대에 설립되어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이미지 센서의 개발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팜리스 업체입니다. 주로 카메라폰과 노트북에 사용하는 200만 화소급의 제품까지 이미지 센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아주 양호하고 현재 그 기관 외국인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요즘 그 G스마트 글로벌이 여기 보시면 차트상 외국인과 기관 또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차트만 보시면 현재 그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보시면 바닥권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상승하는 초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 타임인데요. 제가 목표가는 1차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스마트 글로벌은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13,550원 근방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Y 패널입니다. SY 패널은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요 종속 회사는 SY테크, SY산업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 이번에 또 평창에 그쪽에도 많이 이제 이게 시공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SY 패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요. 선이 모이면서 다시 상승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은 아주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가 매수 타이밍인데요. 현재가 7,200원 전후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차 12,000원, 2차는 한 15,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1995년대 설립된 25년 된 회사인데요. 섬유 의복 회사입니다. 그 코데즈 컴바인이란 브랜드 이후 토탈 패션과 패밀리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젊고 세련되며 개성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 전년 대비 누적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백화점과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속 그 홈쇼핑 등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을 좀 이제 자세히 보시자면 그 한 달 전에 2,500원짜리가 4,800원, 3일 만에 더블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다시 상승 후 조정인데, 사실 그 매수 자리죠. 매수 타임.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이 이제 3,720원 존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전번에 한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더블이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제약입니다. 서울제약은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으로 적격 업체로서 전문성 제고와 우수 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은 재무제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제약, 서울제약,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 근래에 장이 요즘 이제 미국
급장 폭락하면서 한 3, 4일 안 좋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계속해서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타임인데요. 현재가 부근 12,8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을 되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선절가는 12,000원을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다운입니다. 정다운은 제가 2주 전에 와서 한번 소개했는데요. 2000년에 설립된 가금류입니다.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오리털과 오리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오리를 사육해서 오리털이라든가 오리 육고기 판매 등으로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은 이제 종속법인으로 JD팜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회사 실적, 영업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을 보시면 제가 이제 2주 전에 나와서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6개월 정도에서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좀 들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차트상 보면 정고점 6,000원까지 보입니다 했는데 요즘 뭐 한 3일간 장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간을 두고 뭐 한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다운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오늘 또 신규로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짚어주신다고요. 자, 아신 것처럼 어저께 외국계가 약 800억대 순매수 보이고 있었고요. 어제 이전에 그 외국인들이 지난 7개월 동안 순매도 그리고 어저께는 매수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장 속에서도 외국계가 매수했던 종목들 좀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약 884억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하루 지나고 나서 이 시각 현재 2,400억대의 매도를 보니 어저께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것들은 판단이 좀 틀렸다는 평가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 증시의 급락 이것 속에서 외국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지금의 증시는 이겨낼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시간을 잠깐 좀 갖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종목 가운데서 이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외국계가 순매수했다고 말씀 드려봤는데요. 어저께 외국계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순매수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또한 신한지주, 그리고 텍셀, 네트컴 이렇게 5개 종목에 있어서 어제 이후에 오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왜 어제도 SK하이닉스를 매수했을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 이후에 지난 2월 달부터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2월 달 SK하이닉스 주가가 예상보다 그렇게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좀 이끌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저께는 SK하이닉스 순매수가 있었는데 어쩌면 외국계들 바라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실은 SK하이닉스를 사야 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월 달 정확하게는 뭐 1월 말 이후에 액면분할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라고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에 있어서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데 외국계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하이닉스를 오히려 매수했다는 걸 보면 외국계가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 뭐 최근에 이슈가만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왔지만 또한 이건희 회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외환 이런저런 좀 뒤숭숭한 모습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외국계가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법률적인 공방이 있을 때는 나는 SK하이닉스 사겠다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앞서서 뭐 말씀하실 때 셀트리온이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자, 오늘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유가정 시장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의 주가는 상승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할 때는 약 4%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4% 하락을 보일 때는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도 셀트리온이 소위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왔다는 걸 보면 코스닥 시장에 편입된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 매도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입니다. 외국계 어저께,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결국 코스닥 시장에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 어저께까지 소속이 있었을 때 외국계가 6개월 정도 매도했다는 걸 보면 결국 포트폴리오 상에서 코스닥 시장의 인덱스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오기 전에 일단 일정 부분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2월달 초에는 외국인의 매도와 맞물려서 하락했지만 오늘의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은 결국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부터는 결국 소속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텍셀 네트콤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어저께가 외국계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1위 종목인데요. 한번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외국계는 코스닥 시장에서 텍셀 네트콤을 코스닥 시장 1위로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실은 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외국계가 왜 이 종목을 샀을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구심이 좀 들고 있다 보겠고요. 어저께 아시는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과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외국계가 2017년도 7월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순매수 추이인데요. 2017년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가 비중이 즉 텍셀, 네트콤에 대한 비중이 약 3%대 그리고 오늘 현재는 약 9%대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외국계가 텍셀, 네트콤을 샀다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보다도 일단 외국계가 지난 12월달 대비로 어떻게 보면 2017년도 12월달을 보면 약 3배 이상 이 종목을 샀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외국계가 순매수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가 클릭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줄이 주가인데요. 외국계가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결국 상승했다는 걸 보는 것이고 다만 올해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즉 1분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외국계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걸 보면 뭔지는 몰라도 외국계는 이 종목을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하나금융지주 앞서서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채용비리 이와 관련돼서 하나금융지주 현재 검찰이 나가서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자, 대학생들이 그동안 소위 은행 업종 저도 과거에 증권사 취업할 때 상당히 부모님 좋아하셨는데 예상보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500여 명 가운데서 400여 명이 소위 백으로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하나금융지주를 지금 몇몇 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외국계는 일단 어제는 순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가 하나금융지주를 순매수했다는 것은 이렇게 법률적인 공방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올해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정도 올리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렇게 법률적인 공방은 논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방향성은 좋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어저께 순매수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는 2.5% 급락 그 가운데서 48,500원대를 지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결국 학생들이 정말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백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하나금융지주 실은 주가는 더 올라야 되겠지만 경영진을 비롯해서 그 관련자들은 정확하게 좀 처벌이 돼서 이제 대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투명성을 보이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하나금융지주가 외국계 순매수했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계,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순매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회사의 주가는 손해를 본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도 좀 이어서 드려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현대로보틱스입니다. 자, 현대로보틱스 실은 분할 상장 이후에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졌고요. 지난 2017년 5월 달에는 32만 9천 원대, 이 시각 현재는 42만 8,500원대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 5월의 주가가 그렇게 급등 급락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돼야 되겠지만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약 35만 원대부터 단기간에 주가는 좀 급등했다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급락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리스크 가운데서 현대로보틱스도 상당히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 어제 공시가 나왔죠. 2월 12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 실적 관련돼서 실적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에 그런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오늘은 하락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런 주가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전체로 유가중국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투심 악화로 인해서 주가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2월 12일 날 작년 온기 실적 관련돼 가지고 주가 하락한지 몰라도 오늘의 주가가 이 정도 하락했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작년 실적보다도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가 하락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저께 외국계가 매수했던 5개 종목 가운데서 3종목은 올랐고 2종목은 내렸기 때문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계도 주가가 하락할 때는 여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왕처럼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2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10,000원 매수고요. 15% 비중입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최명성 소장님 어때요?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좀 지금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10,000원에 매수하는데 아주 참 많은 수익이 났었네요. 매수는 참 잘하셨고요. 뭐 삼성그룹 요즘 보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의 이제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데 뭐 설계, 구매, 시공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10,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있으신 분 같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실력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났을 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좀 욕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18,300원이 갔으면 저 같으면 뭐 한 절반 이상 15%가 매수하셨으니까 저 같으면 한 10% 정도 매도를 해주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셨네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한 3, 4일 정도 미국발 하락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진 거고 사실상 그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좀 잘 좀 들어주시고요. 아, 나는 이 종목이 좋아서 좀 꼭 가지고 싶다. 꼭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이 60일선이 현재 1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14,500원인데요. 14,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장이든 국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다시 16,00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차트상 보시면 외국인, 기관, 또 투신, 연기금 중에서 계속 좀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뭐 개인 물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은 솔직히 매도인데 이제 미국발 이제 지수 상승이 다음 주 월요일 나오면 다시 16,000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덧붙여 주셨고요. 4894번님께서는 최근에 핫한 종목입니다. 알파홀딩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2일 연속 상한가 갔어요, 일단. 그렇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이 종목이 상한가하는데요. 예. 자, 알파홀딩스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상승을 해보면 야, 이런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좀 평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몇 가지 이슈에 있어서 이슈를 좀 잠깐 정리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핫한 건 맞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어저께도 상한가 왔습니다. 어저께 13,000원대에서 16,900원대, 이 시각 현재는 21,95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알파홀딩스가 제2의 신라젠이 될 기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엄밀하게 보셔야 될 내용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립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여기에 이니시에이트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뭐냐면 이 증권사가 알파홀딩스를 처음으로 페이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 페이퍼를 만들다 보니까 제2의 신라전이 될 기업이라고 요즘은 증권사에서 페이퍼를 나올 때 예상보다 눈이 띄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알파홀딩스가 신라젠처럼 갈 거야? 그러면 이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올 거야? 올라갈 거야? 이런 부분들과 연상이 되는데요. 엄밀하게 보실 것은 그것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건 투자 의견을 중립해놨습니다. 중립해놨고요. 이 시각 현재 목표 주가가 즉 2월 7일 날 이 페이퍼를 나오기 전날 목표가가 13,000원인데 이게 제2의 신라젠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죠?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신라젠이 될 기업 이렇게 페이퍼가 나왔다는 거 보면 좀 정확하게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결국 제2의 신라젠이 될 기업이라는데 신라젠의 기업 이 종목의 주가가 급등 급락 때로는 하락했기 때문에 언제 시점에 신라젠이 될 기업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어제와 오늘의 주가가 상승했던 기본 스팟과 관련돼서 제2의 신라젠이 될 기업이라고 어떤 증권사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이 페이퍼 그렇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믿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가 나와야 되는데 목표 주가 없이 그냥 투자 의견을 뉴트럴 즉 중립이다 이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을 가지고 매수하셨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목표 주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최병성 소장의 종목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그 지난주 소개했던 인터파크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데요. 온라인 쇼핑 전반을 아우르는 도소매업, 도서 판매, 공연장 운영, 공연 기획, 티켓 판매와 판매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일반 여행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여행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업 매출이 양호하고요. 순익도 양호하고 현재 그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곧 뭐 다음 달부터 봄인데요. 봄, 여름, 가을은 이제 공연이 많아서 인터파크에서 많은 이제 매출이 일어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인터파크가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도 보시면 이번 주 좀 많이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이 많은데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는데 거의 무너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계속 좀 보시면서 정고점 한 13,000원까지 보고 가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는 출자된 회사의 재원과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요.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총 26개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계열 회사 관리 및 지원하는 지주사업과 전자상거래업 을 병행하면서 회사 매출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상 그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이제 매수 주체에서 지지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엄청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주봉상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윗선을 향해서 가는 지금 첫 출발하는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6,000원까지 보시면서 차분히 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으로 들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생명공학의 연구 및 식품, 제약업체, 생산 연구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와 동결 건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또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제약회사 사업 확장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바이오회사, 제약회사 약 80%의 초저온 냉장고를 일신바이오에서 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계속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다가 요 근래 뭐 한 3, 4일 셀트리온이 좀 하락하면서 같이 밀렸는데 다시 어제 장중에 약 1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 바이오 제약이 끝나지 않는 종목들이 한 절반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하락 추세고 나머지 제약주는 좀 다시 상승한 추세인데 제약이든 바이오든 이 일신바이오 제품 계속 그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 마취제라든가 소화기 약물, 특히 순환기 및 소화기 약물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특히 그 치매 관련 업종 테마주로 엮여서 지금 이제 치매 관련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그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련,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1조 넘게 그 우리 한국 그 치매 관련 환자와 그 제약 그쪽에 이제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요즘 뭐 줄기차게 일주일 전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상한가, 4일 전에 또 강한 상승가 올려서 이틀 조정 후 오늘 뭐 장중 한 20% 가까이 상승하는데요.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주봉으로 보시면 전고점을 완전 돌파했네요. 그래서 현재 9,000원대에서 다시 재상승하니까 목표가 한 13,000원이나 15,000원까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 평화전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전공은 이제 도어 시스템 부품 업체로 동종업계 국내 최고의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현대차와 기아차 또 GM 등
그 국내 완성차 업체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다시 61선과 21선을 뚫고 상승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은 또 요 근래 한 3, 4일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거의 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는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한 15,000원까지 보시고 차분히 한 달 정도 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김진석 소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금융투자 쪽 짚어주신다고요? 네, 실은 뭐 금융투자가 뭐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아시겠고요.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증권사가 페이퍼가 많이 나오는데 예상보다 페이퍼가 매도 페이퍼는 없습니다. 즉 매수 페이퍼, 때론 중립 페이퍼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어저께 그 금융투자가 좀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매수했던 몇몇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복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종목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어저께 결국 대장주가 관련돼서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부터 유가증권 시장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기대해야 된다 이런 평가 속에서 전일 금융투자 쪽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순매수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증권사 페이퍼가 관련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0만 7천 원대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2만 6천 원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했다기보다 그만큼 목표가를 하향하고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증권사가 바라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시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관점 속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는 순매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라젠입니다. 앞서서 제가 신라젠의 표현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신라젠 같은 주가가 있으면 좋겠죠. 무엇보다도 이 종목들이 작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8,900원대, 그리고 이 시작 현재는 91,100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이런 이슈를 떠나서 신라젠 같은 종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는 외국계가 매수보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어저께 매도 가운데서 일단 매수가 올랐다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부터의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 작년부터 외국계는 신라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시기가 신라젠 주가가 결국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었을 때 외국계는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어서 결국 주가에 대한 고점 논란보다도 외국계는 신라젠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 올해부터는 이것을 매수가 많다, 매도가 많다는 말씀드리는 것보다 최근 들어서 주가 어떤 약세 속에서 그래도 2월달 들어서도 외국계 매도가 있습니다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그런 관점 속에서 금융투자는 외국계가 매수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신라젠 매수가 어제 올라왔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나왔습니다. 어제 카카오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약 34% 급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42%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즉 2017년도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주가를 보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작년 온기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달 그러니까 2017년 10월 13일 날 16만 8천원 고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실적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즉 2018년도 들어서 매수한 날보다 매도량이 많고요. 예상보다 매도를 순매도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관련돼서 외국계는 작년 실적이 좋아졌던 것들은 작년 일이기 때문에 2018년도 즉 올해의 실적에 대해서 담보가 없는 이상 나는 매도하겠다 이런 평을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심 축인 외국계는 올해 들어서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면 카카오 지금의 주가 그러니까 11만 7,500원대 주가 아직까지 비싸다 이렇게 좀 외국계는 해석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롯데쇼핑입니다. 지금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외국계는 롯데쇼핑의 주가를 상당히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롯데쇼핑 관련돼서 즉 재작년이 됐죠. 이제 사드 배치 관련돼서 롯데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이제 2016년도로 나와야 되겠죠. 2016년 7월 달에 17만 원대 그리고 작년 6월 달에는
29만 5천원대까지 갔고요. 그 또한 최근 들어서 2018년도 들어 주가가 상승했지만, 물론 최근 2월달 들어서 매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롯데쇼핑의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 사드 관련돼서, 즉 중국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과 관련돼서 여전히 외국계에 대한 매매 패턴인데요. 자, 외국계가 이것을 매수했는지 매도하는지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그것처럼 외국계는 롯데쇼핑의 주가에 관련돼서 일단 소스로 봐오고 있다 보겠고요. 하지만 전일 그 금융투자 쪽에서 롯데쇼핑의 주가를 매수했다는 거 보면 어쨌든 주가가 이런저런 이슈 가운데서 앞으로 주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 주가 그리고 상당히 투자심이 악화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캠텍인데요. 이 종목들 작년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계는 포스코를 상당히 매수보다 매도 관점 바라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캠텍은 지난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52,200원대, 어떻게 보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며칠간 주가가 이것을 하락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49,250원, 시작 현재는 45,65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외국계 어떤 매매 패턴만 보시니까 좀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넓혀보시면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는 포스코 캠텍을 여전히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외국계는 어저께 매도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포스코 캠텍을 지금보다 살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월 말에 즉 52,200원, 즉 신고가 모습을 갖고요. 또한 최근 며칠간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결국 기관 쪽에서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했다는 걸 보면, 자, 포스코 캠텍 즉 45,500원대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살 여력이 있다, 즉 매수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일 금융투자 순매수 속에서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까지 자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4번님의 종목이고요. 용평 리조트 11,500원에 비중은 3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네. 어떻게 할까요? 용평. 이거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수혜주인데요. 예. 이상하게 하락하고 있네요. 예. 용평 리조트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평창 올림픽 수혜주에다 또 이제 겨울이니까 좀 많이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차트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예. 근데 이럴 때는 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꼼꼼히 잘하면 충분히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이제 호텔, 콘도, 특히 이제 골프 사업 등을 하는 이제 레저 관련 회사입니다. 그 안정적인 리조트 운영 수입 및 국내 최고의 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로 봐서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3년 전에 1,300억이 1,700억, 작년에 2,100억 많이 증가됐고요. 3년 전에 영업이익이 170억인데 작년에 304억입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됐죠. 영업이익이. 유보율도 뭐 이 정도 68%면 뭐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매수 들어오고 기관 금융투자 좀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12,000원대 있는 주식이 8,800원, 한 20% 정도, 25% 정도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트상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봉에서 나온 패턴이고요.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살펴보시면 이 바닥이 있습니다. 주봉이 바닥이 약 8,600원 정도 나오거든요. 8,600원에서 8,700원인데 주봉의 지지선이 8,600원에서 8,700원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가 8,880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장이 3일 연속 거의 뭐 폭락장인데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물론 다음 주 구정이니까 뭐 3일밖에 안 남았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시고 8,600원을 깨지 않으시면 일단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월봉을 확인해 보면요. 월봉이 시작 시점이 8,800원, 이 부분이 8,500원 정도, 그래서 8,600원이 나오는데요. 주봉 월봉상 저점이 8,6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상 좀 많이 떨어지면서 8,890원이 나오는데 좀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시면서 8,600원이 깨지면 그냥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요. 8,600원을 지지하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관망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을 8,600원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가 깨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8,600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8849번님께서 미래에셋대우 1,300원에 비중 10% 제자리 언제 찾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언제 찾을까요? 일단 뭐 미래에셋대우의 방향성은 결국 최근 며칠간 주가가 급락했던 것을 우리가 대응 못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의 즉 증권업종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것이 좀 솔직한 좀 판단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이어 작년 때는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소위 증권업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2월달 들어서 실은 1월달 어떻게 보면 제뉴얼 이펙트 효과가 일단 있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1월달에 우리가 주가에 취했을 때 증권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시장은 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를 외쳤는데 2월달 들어 주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의 핑계를 계속 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증권업종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평창올림픽 관련돼서 개막식 좀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증권업종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정책 리스크, 이런 또 경쟁 리스크 이런 부분과 좀 같이 좀 결이 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증권업종 우리가 통상 천수합이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의 증권회사 직원들은 우리가 약정에 많이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즉, 약정 1억 정도 하면 수수료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과급 제도가 있어서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즉, 증권사 직원들이 과거에는 소위 수수료 약정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증권사의 기본적인 손익이나 보면은, 증권사에는 광고가 나왔죠. 우리는 수수료 10년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물론, 증권기관 재예금 제외하더라도 결국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부터 증권업종, 즉 증권사의 어떤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볼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보다도 얼마나 주식운용 쪽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맞췄는지, 그리고 펀드 상품들이 얼마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확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청자께서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시는데 제가 볼 때 미래에셋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이슈가 나왔죠. 셧다운 이슈도 좀 나왔고요. 실은 셧다운 미국발 이슈를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즉 지난 목요일 날이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셧다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하원이 통과가 됐고 이제는 상원에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럴 때 셧다운 이슈가 거의 잘 끝났다고 했을 때 지난 주말 증권사 글로벌 페이퍼를 보면 이제 셧다운이 끝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지금보다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며칠 전 얘기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방향성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는 주가에 대한 예단성보다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몰라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익을 볼지 손해볼지를 어떤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 앞으로 2월달 주가가 이익 볼지 손해볼지는 그 사람의 팔자에 달렸습니다. 이런 댓글 봤는데 2월달 들어서는 그 말이 좀 맞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래에셋대우 증권 관련돼서 지난 1월 29일 날 1월달 우리가 제뉴얼 이펙트가 있었죠. 지난 1월 29일 날 제뉴얼 이펙트가 있을 때는 1월달에 주가가 작년 12월달에 8,500원대부터 11,650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사실이 있고요. 이때 페이퍼 가운데서 증권업종 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증권업종에 갈 것이다 했는데 예상보다 2월달 들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증권업종에 대한 고민하시는 것보다 지금 앞으로 대한 방향성을 어느 누구도 최소한 2월달에 제시 못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좀 이익을 보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뿐만이 아니라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갈팡질팡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측면은 사실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최 소장님이 김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정신적인 건강 측면,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죠. 네네. 예. 무엇보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방송할 때 지점도 그렇겠죠. 주가 하락할 때는 웃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사실은 비트코인 비롯해서 가상화폐 요즘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나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소위 위험 자산보다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위험 자산입니다만 결국 그쪽을 하는 것이 가부간의 승부가 빨리 난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에 대한 예단할 수 없지만 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 얘기한다라도 내일 또 미국 증시가 또 급등하면 또 모든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요. 일단 미국 시장이 열리는 저녁까지는 일단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관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사실 확률은 반반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렇죠. 50%, 50%입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죠.
5366번님의 문자입니다. 이지바이오 8,000원에 비중 40%. 실적 좋은데 계속 보유할까요? 일단은 계속 보유할지 말지 또 최 소장님이 바이오주들은 또 잘 보시니까 짚어주시죠. 네. 뭐, 이지바이오 회사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실적 이제 좋은 건 잘 아시고 매수를 하셨네요. 이지바이오는 이제 축산업 관련 사업 지주 회사입니다.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육광업,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걸 많이 가공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이 회사 그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요.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뭐 거의 1년 매출이 1조 4천억입니다. 아주 뭐 대단하고요. 영업이익도 뭐 790억. 회사 아주 튼튼하죠. 그다음에 유보율을 보시면 거의 1000%대, 뭐 거의 우량 기업,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를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이 계속 한 5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신 쪽에서도 계속 한 달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보나 뭐 외국인 기관, 투신 쪽에서 볼 때 매수는 좀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매수 위치인데요. 어차피 회사 이제 주식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어디서 사느냐, 또 어디서 파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부분 이제 8,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8,000원대는 사실 이렇게 볼린저 안에 들어오면서 음봉이 볼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매도 구간에 좀 사셔가지고 조금 이제 좀 손실을 보고 있네요. 근데 현재가 7,180원이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마이너스밖에 안 나는데 하락 안 되는데 뭐 요즘 장에 요즘 3일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 보면은 많은 양봉이 나오고 있고 요 3일째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죠. 누가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제가 60일선을 잘 보고 있는데요. 60일선을 지지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은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8,000원대 가면 일단은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높이 사셨으니까 8,000원대 가시면 40% 매수하셨으니까 절반 20%를 매도하시고 나머지 20%는 좀 관망 대응하시고요. 60일선이 있습니다. 60일선. 그래서 60일선 가격이 한 6,800원 되는데 6,800원을 깨지 않으면 일단 뭐 다음 주나 또 뭐 그 정도 있으니까 좀 매출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6,800원, 그렇지 않으면 8,000원과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서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지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2274번님께서 현대차 152,0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일단 시총에서 지금 4위로 밀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현대차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뭐 노동조합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본 시각이 좀 많다고 먼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현대차 주가가 현재 약 4%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154,500원대 지금 화면에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현대차가 그동안 하락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현대차 주가 하락하는 것이 원화가 강세, 즉 달러 대비로 원화가 강세돼서 하락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자, 이런 어떤 틀거리가 좀 깨졌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작년 11월부터 보셔야 되겠죠.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주가가 약 16만원대, 17만원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지금 빨간 표의 모습들이 원화의 강세 모습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2월달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좀 1,100원대 이상 좀 1,090원, 1,100원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화가 그만큼 약세가 됐으면은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 페이퍼가 작년 10월 달부터 최근 1월 달이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습니다. 이때는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만큼 수출차 해산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2월 달 들어서 한국돈의 가치가 강세가 됐으면 결국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이런 부분에 답을 좀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 심리가 악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대차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에는 달리 들리기 없다는 말씀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이걸 잠깐 차트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통상 우리가 1월 30일을 기점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전날이죠. 삼성전자가 경고로 액면 분할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이슈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300여 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505개였고요. 어제는 모처럼 상승 종목이 580개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주가가 이제 상승하겠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83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668개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즉
상승 보합 하락한 이런 의미로 보면 이 주가가 일단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 차트의 모습 보시면서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현대차가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거리 관련돼서 현대차의 주가 이제는 뭐 부정적으로 보시기는 어렵다고 보겠고요. 무엇보다도 긍정적 코멘트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순매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어제 관련돼서도 기관이 다른 종목 관련돼서 유가족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합쳐서 현대차에 대한 순매수가 많았다는 걸 보면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하더라도 삼성전자 몰라도 현대차의 주가가 시총은 밀리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은 긍정적인 주가가 우상향할 확률이 더 많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한 4분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낙폭이 좀 더 커졌네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62.34포인트에 지금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지수가 무려 45포인트나 밀려 내려왔습니다. 2%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360선 지키면서 끝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350포인트대까지 빠진 주식이 장 초반에 2370포인트대까지 소폭 반등하는가 했습니다. 소폭 반등이라고 표현은 그렇고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거 했는데 이후에 다시 뭐 반등이 나오진 않고 낙폭이 생겼고요. 좀 그래프상으로는 어지러운 느낌인데 한마디로 2370포인트 아래에서 개파락 출발해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바락지가 강하게 덮쳤는데요. 수급 주체는 좀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오히려 지금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소폭 매도하던 기관 주체가 지금 매수에 나섰고요. 65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한 것이 주요한데요. 투신이 1167억 원, 연기금이 692억 원이나 매수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2074억 원이나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985억 원 지금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은 2739억 원이나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한 종목만 빨간불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를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을 볼 수 있습니다. 5.89%나 현재도 상승하면서 28만 7,500원. 무려 시가총액 3위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현대차보다도 지금 시총이 높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주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3%나 빠져내려오면서 223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500원 하락했습니다. 소폭이지만 하락했고요. 현대차도 15만 5,500원, 3.42%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16만 원 지키지 못하고 단숨에 15만 원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부터 KB금융까지 전 종목 하락합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80만원 초반까지 4%나 밀려 내려옵니다.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모두 1, 2% 내외 낙폭이 보이고요. KB금융도 400원 소폭 하락하면서 KB금융은 월요일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42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2.24%나 하락하면서 지수 낙폭이 무려 19포인트가 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흐름 어떨까요? 답답한 흐름 여전합니다. 고점 850이고요. 저점 833포인트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진폭도 꽤 있는 상황인데 개파락 출발해서 하루 종일 파란불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긴 수급 주체가 여전히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이 714억 원 매도합니다. 투신과 연기금은 사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2,302억 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다 팝니다. 개인도 반대로 2,953억 원이나 저점 매수에 개인이 나서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역부족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다 파란불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사라진 1위 자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차지했습니다. 11만 8,800원, 2.22%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젠도 5%나 빠지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결국엔 60만 원 지키지 못하고 주가 하락 반전한 이후에 1.32% 내려옵니다. CJENM 낙폭이 더 커졌네요. 8만 6천 원대까지 밀렸고요. 바이로메드도 8% 가까운 하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티슈진 모두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 티슈진은 무려 4%대 큰 폭의 낙폭이 기록됐고 로엔도 1%대, 포스코캠텍도 1%대 빠집니다. 펄어비스만 유일하게 1.47% 상승 국면입니다.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였던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께 오늘장에 대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장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예. 이게 전혀 예상했지 못한 미국발 하락 리스크가 지금 3, 4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리자면, 현재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를 2,985억, 약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2,300억, 선물도 한 2,000개약 매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 기관은 이제 거래소 65억 매수, 그다음에 코스닥은 713억 매도, 선물이 약 한 4,600억 매수가 나오는데요. 여기 비해 또 개인도 거래소가 2,739억, 순매수 코스닥 2,953억인데, 그 이제 요지는 뭐냐면, 외국인이 이제 미국에서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채권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악재지 우리나라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도 계속 사고 있고요. 물론 기관은 좀 샀다 팔았다 하지만, 그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인데 지수가, 국내 지수가 많이 빠지면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미국발 악재가 거의 일주일 연속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도 많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주말장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쉬고 다음 주 월, 화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개인들이 들고 있는 코스닥 종목은 대체적으로 좀 튼튼하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안전하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미국발 악재 리스크만 끝나면은 어느 정도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약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무엇보다 유가적 시장, 코스닥장을 넘어서 그렇다면 글로벌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떻게 마감인지 그런 어떤 차트를 보면서 좀 위안을 가지시는 것이 좀 맞겠다고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는 유가적 시장도 1.8% 하락이죠, 급락이죠, 이렇게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2.25%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일본 니케이 225 일본 지수는 오히려 2.32%의 급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것을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위안을 좀 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관련돼서도 오늘 새벽 끝난 미국 다우지수도 약 4% 급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지수에 대한 체감은 여전히 똑같이 힘들겠지만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한국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렇게 좀 위안을 차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말장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3일 동안은 시장을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오후에 이슈가 났던 미국 셧다운 이슈가 기본 팩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관련돼서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서로 간에 하원을 넘어서 상원에 서로 얘기가 돼서 자, 그럼 이제 셧다운 관련돼서 합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그것이 결렬됐다는 것이고요. 물론 미국 증시도 주말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셧다운 이슈가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는 고민은 우리가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셧다운이나 어떻게 채권이나 금리나 이런저런 결정이 나면 우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하신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는 1.82%나 하락했습니다. 2363.76포인트에 거래가 마감되면서 2300선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2.25%나 내렸습니다. 842.56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는데요. 4원 20전 상승하면서 1092원 1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주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동성제약 무려 329.41%나 한 달여 만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제넥심 89.33% 오름세고요.
최명성 소장의 진양제약도 78.87% 올라갔습니다. 명문제약 55.68% 최명성 소장의 종목입니다. 역시나 올라갔고요. 이영환 차장의 SL 종목 25.28% 상승했습니다. 수익률 점검 오늘 자리 함께하고 계신 최명성 소장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저희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재밌는 건 다 제약이네요. 예. 이번에 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제가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뭐 운이 좀 상당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제약과 이제 명문제약, 진양제약이 상당히 가고 있는데, 특히 그 명문제약과 진양제약은 또 치매 관련제 관련으로 해서 국가에서 미뤄지기 때문에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제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동성제약은 뭐 연모제, 그러니까 머리 관련 회민이라든가 또 이제 중국에 이번에 그 280개 매장이 있는데 600여까지 좀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그 울산대학교와 이제 현대 아산병원과의 합작으로 해서 동성제약이 그 광양학, 그래서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 공동 연구 개발에 이제 뛰어드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많은 이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종목이 솔직히 한 17,000원에서 2만 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말은 이제 뭐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말은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이 가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건 이유가 없다는데, 이 주식도 솔직히 이유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분명히 이제 방송상에서는 70% 매도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가 보시면 17,500원대 하루 조정하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일 간다면 여기서 더블이 갑니다. 그래서 17,500원의 더블은 35,000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그 손절가는 17,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자세로 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진양제약인데요. 진양제약은 의약 제조 및 이제 판매를 지배적인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순환계, 소화기계, 중추신경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전환하고 있는데요. 진양제약도 이번에 그 치매 관련제로 분류가 돼서 많이 상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상 제가 그 5,000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장중 약 8,600원, 거의 한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00원대 단 하루 조정 주고 바로 가는데, 오늘도 지수만 밀리지 않았으면 장중에 거의 2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대 다시 상승하면 목표가 14,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 7,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 여기서 더블인 14,000원, 손절가 7,000원을 드릴 테니까 이제 올라갈 때 좀 불안하시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 50%는 갈 때까지 가자, 그런 자세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명문제약인데요. 명문제약도 그 회사 아주 좋고 실적 좋은데 이번에 그 치매 관련주로 상당히 강한 이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이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6,000원짜리가 거의 11,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내리네요. 장중에 한 23%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도 9,000원대에서 강한 상승 지지를 하면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다시 가면 목표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을 들고 계시면 한 15,000원대까지 가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도 하시고요. 이 종목도 이제 한 절반 정도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목표가 15,000원에서 18,000원 보시면서 차분히 올라갈 때 조금씩 매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서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명문제약을 이 6,000원대에서 1억을 샀다. 그러면 이렇게 한 8,000원대 갈 때 한 2천만 원 팝니다. 또 9천만 원 갈 때 한 2천만 원 팝니다. 또 올라갈 때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강한 종목은 20% 내지는 30%씩 매도를 하면 계좌는 이미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좌 운영이 되고요. 마음도 편하고 또 욕심을 많이 버리면 내서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 전업하면서 욕심 많이 내는 사람은 거의 나중에 깡통을 찹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항상 어느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일정과 투자 정보들 쭉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또 설 명절이 있다 보니 거래일이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밖에 펼쳐질 수 없어서 더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 소장님께 잠깐 여쭤볼까요? 네네. 다음 주는 뭐 이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원래 추석이나 명절이 생기면 좀 국가에서 좀 관리해주는 그런 게 많거든요. 또 다음 주에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청자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하락이지 우리나라는 뭐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설 명절도 돌아오고 평창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아마 국가에서 아마 관리하는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석 선생님 짧게 다음 주 코멘트 하나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실은 뭐 훈훈하게 끝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아신 것처럼 문호신비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서 북한을 상대로 이런 얘기했죠. 앞으로 2, 3주 내에 엄청난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화두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뭐 평창 이게 올림픽이 아니라 예상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이런 정치적인 좀 이슈가 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커지겠다 보겠고요. 자, 그럼 최근 들어서 어저께 관련돼서 계속 미국 채권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미국이 그 10년물 채권이 좀 계속 이것이 뭐 시장의 뇌관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뭐 올 한 해부터 잠깐 전체적인 틀거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2016년 6월부터 오늘 새벽 끝난 어떤 미국의 그 T빌 그 레이트 금리인데요. 눈에 띈 것들은 작년 6월 달에는 1.32%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8%고요. 뭐 따라서는 뭐 3%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최근 미국의 T빌 T빌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2016년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도 그 미국 T빌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 올랐고요. 이때 왜 올랐냐면요.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뭐 SOE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미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이 당시에 올라갔을 때 예상보다 시장이 덤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조세제도 개편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그러는데 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된다. 그런 관점 속에서 급등했던 적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2016년 10월달, 2017년도 9월달 좀 잠깐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 9월이죠. 자, 어떻게 보면 미국의 10월 그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보겠고요. 또한 작년 9월 달에도 주가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T빌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하락은 제가 볼 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 무엇보다 그 애플 주가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이 한 종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미국 증시가 왜 올랐다라고 딱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처럼 지나보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효과가 끝나고 1년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효과 이후에 뒤돌아보니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그동안 급등에 따른 반대적인 급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최명성 소장께 이제 뭐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종목 한 종목 정도만 한번 볼까요? 네네. 지금 오늘도 계속 제약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제약주 좋은 종목 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종목은 이제 서울제약인데요. 서울제약은 그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적격 업체로서 전문성 제고와 우수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서울제약은 그 회사 재무지표가 상당히 양호한데요. 제 차트 보시면 현재 그 차트상 그 매점 그래서 매수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4일 동안 양봉이 나왔네요. 종가에도 한 1.5% 올랐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매수 가격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표가 18,000원 보시고 차분히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제약 다음 주에 한번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헌타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